지속 가능한 스루풋 회계 골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넣습니다. 삼양사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 및 2023년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6.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12.2회전으로 산출돼서 매우 양호한 회전율을 나타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꼭 부탁드리고요. 또한 제게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루풋 회계를 말하자면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날씬 회계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원가 회계는 뚱보 회계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에 의한 손익 내용을 스루풋 세계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좌우에다가 피력을 했고요. 여기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노하우와 그 다음에 총 제조 비용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만약에 틀린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거의 2조 원을 달성해 가지고 12% 증가했는데 재고 회전율이 12회전으로 높게 나왔지만은 전년에 비해서 재고는 24%, 그러니까 더블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원가 회계는 재고 이익이 증가하니까는 좋을진 몰라도 스루풋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좀 늘었고요. 매출 원가가 약간 적게 증가를 했죠. 0.2%, 0.2%포인트가 낮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 조금 늘었고, 판매 관리비가 6.4% 증가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37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94%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초 3,800억 원대로서 12.3%, 0.3%포인트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이 그래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스루풋율로는 0.2% 하락입니다. 운영비용이 9.1% 증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 금액이 절대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성은 0.02포인트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326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버금가는 판매 가격 인상을 했다고 일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72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보다도 50여억 원 더 이익이 적게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원료, 부원료 이런 것들을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가지고 회사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여기도 CJ 제일제당처럼 전체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가리비를 뺀 것이 그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 금액상으로는 0.9%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공 비율상으로는 2.2% 하락입니다.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재료비가 상승을 했는데,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2차 추론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에서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비성분 쪽에서 분석해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얼마나 상승했는지 구체적으로 단가상으로는 몰라도 일단 그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을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구두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제가 이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기준 1 외에 기준 2나 기준 3은 한마디로 분식회계라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총 제조비용 산출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여기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는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같고, 그것을 2단계에서 검증을 해보면은 그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요게 차이가 나와요. 근데 이 차이가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하고의 차이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제 머리로서는 추적할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CJ 제1재단과 같이 총 제조비용 차이만큼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원가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한다.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재료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자관 재고자산의 증가는 원가 회계에서는 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려는 방법론으로 말하자면 쓰고 있다. 본인들은 좋은 말로 얘기해서는 조정작업이다 얘기하겠지만, 저로서는 조작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0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6명이 감소를 했네요. 인당 평균 임금이 내려갔습니다. 전년보다 0.6%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도 내려갔고요. 지급 수수료는 6.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그 CJ 제일제당을 해갔지만은 CJ 제일제당도 2022년도에 평균 임금이 내려갔거든요. 뭐 크게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동일 업종 간에 무언가 비공식 합의가 회합이나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체 간 단합을 한다 할 때 뭐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써먹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뭔가 동종 업종끼리는 비공식 모임 속에서 아무래도 올해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남들은 뭐 인프레다 뭐다 해서 올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식품업계로서는 못 올린다. 뭐 이런 게 합의가 됐으니까 서로 간에 못 올린 거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2.2회전이면은 12회전만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회전 하는 거죠. 1년이 12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양호한 건데,
CJ 제일제동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그러나 그 CJ 제일제당보다는 이게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급분율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두 개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판매 가격도 물론 올리긴 올랐는데 원재료 상승률보다는 적게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0.08로서 이게 좀 더 그 1 가까이 올라가야 바람직합니다. 그 이 제조업에서는. 근데 계속해서 총 그 자산 회전율이 그 어떤 그 활동성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 매출이 증가하고 뭐 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저 월 국제 수지 뭐 이런 게 이제 매달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오르고 국내 소비자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은 매우 그 많이 인플레가 됐다고 아우성이지만은, 업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수입 가격만큼 충분히 가격에 반영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회사의 입증 책임으로 하고, 또 이해관계자가 궁금하실 때 확인 사항으로 그 사업 보고서 보면은 메뉴에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확인해 보시는 거로,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에 한번 표현을 해봤고,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그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 이런 거로만 입증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투명 회계 과정을 위해서 투명성 법정에서 충분히 이 또 무죄를 증거할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증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WCI로 확실히 재정립해야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투자는 없고 비유동 자산이 146억 감소했고요. 감소한 것은 현금상으로 플러스로 나타나고, 관계기업 비율 좀 약간 내려갔고요. 종속기업 및 현금 순이익은 63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현금 수익률로는 2.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738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39.1%까지 올라갔습니다. 50%가 그 경영권 방어선으로 볼 때 33%면은 39%면은 옐로우 말하자면 그 옐로우 존을 침범해 가지고 이제 레드 존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3년 연속 조금씩 그 레버리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경영이 여의치가 않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익배당,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인데, 2021년도가 0.7% 올렸다가 다시 0.1%, 0.1포인트 다시 배당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14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왜냐 이렇게 표현하면 잃은 게 아니고 돈을 차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딴 데 어떻게 다 쓰고도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3.8%로 두 자리 숫자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31.6%로 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현금 보유율은 어떤 기준이 딱 고정된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매수채권 회전율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수급률이 좋다 그러면은 이 현금 버퍼율은 낮게 기준을 가져가도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전에 이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크게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면서 매출 채권과 현금 버퍼율까지 또 확대해서 연구하고 또 비교해 보는 것은 또 시간상 또 비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생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2022년도에 변수 요소만 반영을 했을 때 2조 2천억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원래 예상은 한 733억 남는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보면은 원래 위에서 표현한 것은 말하자면 1298억 원이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요거 이 차이는 어떤 이 우수리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너무 증가해 가지고 회전율을 올리기 위해서 20% 매출은 더 증가 안 시키는 상태에서 20%를 재고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이 1242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68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스루풋 회계를 제시하는 것이고 골 목표로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바벨 전략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예측을 해보면은 2조 한 2천억 원은 안 되게 요 변수를 다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예상 이익은 750억인데 조금 깎였다 그러면은 264억 분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는 아까 2조 2천억인데 요거를 이제 납품 단가라고 비유하면은 215만으로서 좀 적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재고 회전율을 2021년도 13회전을 넘게 했으니까 13회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은 2조 2,963억 원으로서 644억 원이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스루풋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이 감소해 가지고 재고가 준다 그러면은 생산 감소는 이제 이 삼성전자도 이번에 재고 생산 감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생산 감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매출은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215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재고 감소에도 스루풋상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계약한 단가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단가의 상징적 차이라고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215만 원을 팔아도 충분한데 원가 회계는 220만 원을 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5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로 봐서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확실한 근거까지는 못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원가 회계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또 아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뽑는다고 하는 등등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원가 회계는 인플레를 좀 조장하는 그런 게 되는데 스루풋은 그런 인플레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기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2,050원이 그 작년 말보다 그 상승했어요. 그리고 장부 가격으로는 그래도 33%포인트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제조업이나 이런 그 쪽이 너무 좀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삼양홀딩스가 61.8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삼양사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